안녕하세요. 약관과 차트를 보는 박수영 손해자동사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오늘 이 제목은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겠다. 이런 제목으로 해서 지금 나왔는데 이게 이제 왜 나왔냐. 이걸 읽어보면 결론은 예전에는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 입원으로 막 1,000만 원 넘는 것들 계속 보상을 해줬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백내장 수술을 입원으로 해주지 않고 통원으로만 지급 처리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백내장을 진짜 해야 되시는 분들, 정말 해야 되신 분들까지도 피해를 입고 그래서 막 팻말 들고 백내장 수술비 달라 막 이렇게 하고 보험회사를 막 찾아가고 그게 이제 한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잖아요. 그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병원은 피해를 본 게 없거든요. 어차피 결제했으니까 병원은 돈을 받았을 것이고 소비자분들만 남은 카드값만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분쟁이 계속 생기고 사실은 이제 백내장 입원비에 대해서 분쟁이 생긴 이후에 실손보험에 대해서 보면 계속 입원비 분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뭐 하면 이번에 적정성 분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금의 분쟁이 굉장히 많아지고 어느 정도까지냐면 작은 근도 로봇 수술까지도 이제 입원비를 안 주는 이런 케이스의 보험사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은 보험사, 저도 이제 대학원 친구들이 보험사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보험사 직원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또한 저한테 물어봐요, 되려. 진짜 이거, 백내장, 이게 작은 근도 로봇 수술을 진짜 실손보험으로 안 주냐고, 입원비로 안 주냐고. 저도 그거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작은 근종 같은 경우는 이게 로봇 수술을 하는 거 자체가 소비자라든지 의사 선생님이 결정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로봇 수술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소견을 주는 거는 이게 그 의사로서 비싸다 싸다 뭐 이런 거를 기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료를 판단할 때는 이제 웬만해선 다 뭐 로봇 수술로 다 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서 이런 입원비 분쟁이 계속적으로 많다 보니까 소비자분들만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이 추진 배경을 조금 보면요. 그간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여 보험금 심사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없었어요. 소비자들은 기존의 지급 관행을 신뢰한 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그렇죠. 기존에 누가 받았다 하니까 병원 치료 받는 거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나서야 뒤늦게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렇죠. 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이제 본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 의무 및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행정 지도를 추진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이걸 안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 대상은 어떤 거냐면요. 대법원 판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금융보건당국의 유권해서 행정지도 등에 따라 심사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합니다. 예. 중요한 심사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는 사전에 안내해야 돼요. 이게 다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심사 기준 변경이나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한 심사 강화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낮은 심사 기준 변경 사항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심사 기준이 변경되는 거는 안내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은. 그래서 안내 방법을 보면요. 여기서 그 채널을 또 2가지 이상 채널을 통해서 안내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심사 기준 변경이 적용되는 모든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에게 알림톡 FC, 보험사에서 주는 FC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넘기면 안 돼. 여기로 또 안내해야 되고 홈페이지에도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 안내 공시 내용에는 중요한 심사 기준 변경, 근거, 취지, 변경 내용, 적용 시점,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소비자 안내 공시 내용 예시표까지 이제 여기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예시한다. 그리고 이게 적용을 언제부터 하냐.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안내일로부터 최소 3영업일이 경과한 이후에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경되기 전 보험사고 발생했어요. 보험금 지급이 돼요. 근데 이제 보험사고 발생했는데 이게 최소 얘네가 3일 이후에 그 심사 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차도 있더라고요. 이 절차를 예전에는 보험회사에서 이걸 뭐 바꿀 때 우리 기준, 내부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내부 기준이 마음대로 해요. 근데 이제는 회사에서도 그 내부 기준이 조금 바뀐 게 보험금 심사 소비자 보호, 법무부서 임원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임원 이상이 최종 결재가 있어야 되고 준법감시인이 견제 역할을 하도록 표준 절차를 갖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중요한 심사 변경 프로세스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이제 이 프로세스에 맞춰서 해야 되고 이 시행 시기가 언제냐면요. 2026년 6월 22일 월요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이것을 안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심사 변경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보험 상품에 적용해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보험 상품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 제도가 이제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사실은 의료자문 내부 통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좋은 제도였지만 거기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해서 또다시 분쟁이 생기고 이런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그리고 또 어디서 또 새로운 분쟁이 터질지는 앞으로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보험사에서 오는 톡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알림 톡이라든지 이런 게 오시면 한 번 정도는 꼼꼼히 확인해 봐서 내가 어떤 시술을 받든 수술을 받든 이게 어떤 판례가 있었는지 혹시 내가 받는 것이 어떤 분쟁의 어떤 거에 해서 심사 기준이 밖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소영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